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이제는 뭐 사실 그 핸드드립에 관련돼서 그 아주 큰 내용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예. 본인의 취향에, 안 그럼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수를 조절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알차고 맛있는 커피를 드시는 필수가 아니고 뭐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가 그런 수준이시겠죠. 지금까지 제 앞에 지루한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은 그런 변수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물의 양을 균일한 두께로, 균일한 두께로, 가급적이면 일정한 두께로 물줄기를 유지하고 물의 양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들쑥날쑥 물의 양이 많거나 물의 양이 적거나 물줄기가 두껍거나 물줄기가 얇거나 그거보다는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 원두 가루의 움직임도 가급적이면 틀이 안 깨지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그 핸드드립이라면 아주 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라면 그랬을 때 물의 양을 오늘은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뭐 진행을 하면서 물이 좀 식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두는 이틀 전에 로스팅해 둔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입니다. 오늘은 원두를 한 18g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두께는 중간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17g 정도 나오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뜸들이기를 좀 먼저 좀 할게요. 뜸들이기는 좀 얇은 물줄기로 오늘은 또 하리오 드리퍼를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얇은 물줄기로 가운데서부터 리브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30ml 정도 일단은 뭐 뜸들이기 물은 두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얇은 물줄기로 전체적으로 적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요 밑에 옆에 부분이 젖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냐? 어차피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제 구멍이 뻥뻥뻥 뚫어지고 30초 정도 지나서 쭉 갈라지고 있죠. 1차는 물 붓기를 얇은 물줄기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도 얇은 물줄기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3차, 4차를 좀 굵은 물줄기로 예. 그리고 물의 양도 조금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도 조금 두꺼운 물줄기로 물의 양을 좀 늘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7이니까 170에 200, 한 210ml 정도, 220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잡내를 좀 빼주고요. 그러면은 한 200, 한 20이라 치면 아까 310, 여기에는 커피가 물을 한 90에서 한 80ml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예. 자, 컵 데우기 물을 비워 주시고요. 요게 200짜리니까 한 200, 요게 다 채우면 200이거든요. 네. 조금 남았으니까 한 220 정도 됐겠죠. 거의 한 1대 한 1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뽑았다면 시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분 30초 내외로 예, 커피가 한 잔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범주 내에서는 크게 뭐 커피 양도 그렇고 커피의 가루의 양도 그렇고 커피를 추출한 양도 그렇고 이 커피가 주는, 그러니까 제 입맛에는 조금 옅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좀 진하게 커피를 마시는 편이라서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향 너무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아, 부드러우면서도 입안에 커피 향이 그냥 싹 도포가 되는 게 예, 코팅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고 예. 확실히 강하게 먹다가 이렇게 조금 연하게 먹으면, 그럼 제가 연하다는 거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해서는 그냥 무난한 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커피를 또 세게 드시는 걸, 진하게 드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은은하게 부드러운 커피를, 핸드드립 같은 경우 특히나 예,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예. 그래서 한 요 정도 커피면 예, 아주 무난하고 대중적이고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물을 부을 때 물에 요 굵기에 비례해서 일반적으로
물의 양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얇은 물줄기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을 좀 많이 주려면은 회전수를 좀 늘려야죠. 오래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반면 두꺼운 양을 공급을 할 때는 물줄기가 두꺼우니까 짧은 시간 동안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조차도 커피의 풍미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그 초기 버전입니다. 그 초심자일 때. 이게 이제 숙련이 되고 나면 내 커피의 기준이 생겼을 때 어떤 커피를 뽑아야 되겠다. 이 커피 상태, 원두의 상태, 그 다음에 오늘의 내 기분,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가 어떤 풍미, 어떤 정도쯤 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기준이 섰을 때, 지금까지 커피를 내려본 경험에 의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요령이 좀 생기죠. 그래서 물줄기 조절도 가능하고, 뭐 두껍게 했다가 뭐 초반에는 물줄기를 좀 고래양을 좀 많이 줬다가 후반부에 적게 준다든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요령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일 겁니다. 그렇지만 초심자일 경우에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테크닉적인 면이 하나 이제 가미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물줄기의 두께에 따른 물의 양의 변화에 따른 맛의 차이죠. 초창기에는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매일 이렇게 한 잔씩 드신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한 20-30번 이렇게 정도 해보시면 그 정도의 호기심의 발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렇게 하면 커피 맛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도 분명히 생길 때쯤이실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영상을 보시고 최소한 뭐 1주, 2주 정도 연습을 하시고 참고를 하셔갖고 핸드드립을 내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이 되실 시기죠. 그래서 이런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좀 지난 시간에 빠진 게 뭐였냐면, 추출하고자 하는 총량하고 이 시간하고는, 그죠? 이 기준점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양하고 커피의 분쇄도하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 줄 때 총 5번이지 않습니까? 5번의 공급량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추출하고자 하는 양,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좀 놓칠 법칙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의 양을 많이 넣으면 추출되는 양이 많으니까 커피가 연해질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그 상상을 하게 되죠. 그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추출 시간이라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다 인과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밸런스가, 무게의 추가 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커피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커피의 농도는 원하는 만큼 연해지고 진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빨리 추출된다든가, 시간이 너무 오버된다든가, 뭐 3분 30초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됐을 땐 결과물에 대한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평상시보다 오늘 커피 양이 굉장히 17g이면 적게 쓴 편이지 않습니까? 보통 전 20g에서 25g, 뭐 많게는 30g도 지금까지 영상을
커피를 내릴 때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 돔도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이해를 좀 쉽게 좀 보여지면서 말을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양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거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제가 그냥 한 잔 커피 마시고 싶어서 뽑는 그런 수준이죠. 15g에서 20g 정도 원두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온도를 요 정도 유지를 해서 뭐 90도 초반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중간 정도 분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 3일 된 온도를 사용을 했을 때 물을 요 정도 썼을 때 요 시간에 의하면 요 정도 풍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진하게 마시고 싶다. 그랬을 때 커피를 많이 쓴다. 커피의 양을 늘린다. 추출량을 줄인다. 시간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죠? 예. 그랬을 땐 분쇄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물의 양도 안배를 하셔야죠. 그럴 때는 추출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줄기를 좀 아주 얇게, 그죠? 넓은 면을, 가급적이면 넓은 면을 얇게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예. 이 4-5개가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커피를 좀 약하게 마시고 싶다. 특히 뭐 잘밤에라든가 제가 늘 예를 들죠. 오전에 낮에 커피를 자주 몇 잔을 마셨다. 근데 지금 마시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잔 더 마시고 싶다. 그럴 때 좀 연하게 마시는 게 좋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옵션이 제한이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커피의 양을 줄여야죠. 그다음에 분쇄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곱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할 것인지 중간 정도로 할 것인지 그거를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중간 정도로 하게 되면 물 빠짐의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량의 속도도 있고 그죠? 그럼 빨리 추출되겠죠. 커피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하게 먹고 싶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면 물의 공급량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그죠? 예. 그랬을 때 추출 시간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커피, 뭐 기계가 뽑지 않는 한 똑같은 커피를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커피는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비율이 큰데, 그죠? 예, 오늘 뭐 진하게 한 잔 먹고 싶다든가, 연하게 먹고 싶다든가, 그냥 뭐 노멀하게 먹고 싶다든가, 그런 기준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손님이 온다든가, 그죠? 예. 그랬을 때 변화를 주는 그 변수들이 생겼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 나머지 것들의 변수도 생각하셔야 되고 요 물줄기에 의한 물의 공급량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물의 양의 공급량에 따라서 추출되는 커피의 유효 성분이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뜨거운 물의 온도에 따라 커피 가루가 만났을 때 추출되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안배를 전체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커피, 어떤 커피를 추출할 것인가 먼저 목적을 세팅을 해놓고 나는 어떤 커피를 마실 거다. 진하게 마실 거다. 약하게 마실 거다. 일반적으로 마실 거다. 커피의 양 결정하셔야죠. 그 다음에 커피의 양을 결정하셨으면 몇 미리를 추출할 것인가, 커피의 추출량, 그죠? 총량. 그 다음에 분쇄도를 결정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다 밸런스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물의 안배를 줄 것인가, 5번을 똑같이 물의 양을 4번을 똑같이 물의 양을 조절할 것인가, 안 그러면 앞부분에 줄 것인가, 물의 양을 뒷부분에 포인트를 줄 것인가, 중간 부분에 줄 것인가, 그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커피 추출 시간,
그죠? 그리고 커피의 그거에 따른 커피의 온도의 변화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보다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점차 이렇게 줄여가거나 안 그러면 특정한 상황에 변수에 맞춰가지고 변수를 조절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핸드드립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될 현실에서 있을 법직한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앞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려가지고 물을 타서 드신다.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거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좀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는 지금 요렇게 구성된 범주 내에서 요런 양들, 분쇄도, 시간, 그죠? 전체적인 양들을 배율을 하면서 물의 양, 전체적인 것들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커피 한 잔을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권해드린다는 겁니다. 연하게 드실 땐 그렇게 한다는데 진하게 드실 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변수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람 마음은 뭐 갈대와도 같으니까 변화무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나는 어떤 커피를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어떤 커피를 내릴 것인가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조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완성된 핸드드립으로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추출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높아심에서 여운이 남아서 지난 시간이 좀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조금 있었는데 좀 부족한 것도 같고 전달이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 동안 좀 생각을 해가지고 유사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